통상적으로 패션 업계에서는 미리 내년에 유행할 것 같은 디자인을 패션쇼 등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고 차기 년도 의류 라인업을 출시해 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소비되지 못한 의류 제품들이 2차, 3차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갔고, 이러다 보니 초기 의류 상품의 미판매 제품의 처리 비용까지 첨가되면서 의뢰 원가 대비 높은 소비자가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라의 경우 업계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저비용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향하는 패스트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자라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르게 파악한 시장 니즈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의류 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자라의 디자이너들은 매장 포스 시스템을 통한 조사를 바탕으로 2주 만에 패션을 재창조, 2주 후에 매장에 선보입니다. 자라는 고객 니즈 조사 과정이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장 조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혁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뭐냐 해서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의와 특징은 뭔지, 또 비즈니스 모델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그럼 왜 이렇게 출현하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요 곡선은 change in the environment 해서 그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최근의 어떤 시장 트렌드라든지 그 변화죠. 트렌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트렌드 변화는 항상 일어나죠.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이 트렌드 변화에 항상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맞춰 나가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죠. 자, 이런 노력들을 이제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제품 자체가 보면은 구식이 되고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이제 발생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죠?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 다행히 이렇게 딱 맞춰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시도를 하는 가운데서 뭐냐면 미스 얼라이먼트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와 기업의 활동의 새로운 어떤 혁신 활동 간에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미스매치가 쭉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보면은 이걸 미스매치를 하다가 미스 얼라이먼트를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이제 다시 이 갭을 줄이고 이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이 갭을 극복하는 이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뭐냐? 디미스, 폐업할 수밖에 없죠. 왜? 시장에서 외면을 하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그리고 어떤 기업은 정말 그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 창업을 하면은 얼리마켓에서 판매를 이제 극복하는 그 단계가 캐즘이죠. 캐즘을 이제 극복 못하면, 즉 판매를 못하면 퇴출되는 거고요. 이 캐즘을 해서 대중화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 스트리트를 올라가죠.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주력 제품 또 인기 있는 상품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쭉 주도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때 이제 뭐냐 경쟁자가 나오죠. 그죠? 경쟁자들은 아마 뭐 여기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자들이 또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신제품 또 서비스 이걸 막 들고 나오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이걸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 아까 봤듯이 이와 같이 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에서 이제 하향 곡선을 걷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는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완전히 폐업에 이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그러면 언제 필요하냐? 사실은 요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쭉 진행을 하다가 하향 곡선이 발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이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까 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이 이제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배경은 이런 이제 창업 기업의 어떤 트렌드, 라이프 사이클과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어떤 시장의 어떤 갭이 크게 존재할 때 이것을 따라갈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떤 다운 트렌드에서 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때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어떤 생존과 경쟁력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90년대 말 이후에 인터넷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닷컴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마존이죠. 이런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아마존이 출현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것이 기존에 없던 수익 모델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일반화됐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인터넷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과 비교해서 가치와 수익을 창출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 그죠? 보통 우리가 책을 사려면 서점에 가서 사야 되는데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집에서 주문해서 배달해서 택배로 받아보는 이런 방식은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붙이면서 이제 설명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됐고요. 대표적인 또 비즈니스 모델 성공 예가 보면 이제 애플 컴퓨터의 뭐 이런 그 사례들. 애플이 이제 아이팟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이런 하드웨어 기기만 출시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 같은 경우 아이튠스 서비스. 즉 뭐냐면 이제 MP3에서 음악을 듣지만 기존에는 이제 이 아이팟 같은 MP3 기기에 저장된 그 음악을 듣게 됐죠. 하지만 아이튠스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음원 다운로드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아이팟에 저장해서 이제 듣게 되는
기존에 없었던 이 새로운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은 이 시장을 다 이제 석권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같이 제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폴 티머스라든지 마이클 라파, 콜가 미첼, 그다음에 오스트왈더, 뭐 비즈니스 디렉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요 중에서 사실 이제 오스트왈더의 어떤 비즈니스 캔버스로 뒤에 배우겠지만, 이 오스트왈더가 이제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왈더의 비즈니스 모델 정의를 보면 한 조직체에서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수익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스트왈드 같은 경우 한 조직이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뭐 다양한 학자들이 이렇게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제 어떤 수익원을 창출하는 그런 하나의 그 조직 체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과연 그러면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명확해야 되고, 밸류가 정해지면 이 타겟 커스터머에 대한 밸류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 밸류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그것을 정의하고, 또 어떤 이 자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일먼저 활동이죠. 활동과 그걸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가지고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그럼 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하는 프로핏 포뮬라.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비즈니스 모델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08년도에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제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 또는 이제 시장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아니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을 결합한 독특한 사업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한 학자가 오스트왈더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왈더가 개발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인블락 캔버스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즉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이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도구를 제시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요. 그게 9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9가지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나인 블락 캔버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블랙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의를 살펴봤는데, 과연 그러면 창업기업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Startup is temporary organization for searching sustainable business model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창업 기업은 임시 조직이다. 확정된 조직이 아니고 임시 조직이다. 어떤 임시 조직이냐? Sustainable business model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찾아가는 임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창업 기업은 기존 고객이 대기업처럼 어떤 기존 고객이 충성도 있는 고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고객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 인지도도 없죠. 뭐 마케팅 비용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출시하면 뭐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삼성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구매를 하죠. 근데 이름도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 어떤 브랜드 제품을 내놨을 때 많은 기업들이 그걸 믿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고객을 창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제품을 처음에 내놨을 때 이것이 그 고객들한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들을 100%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제품 내놓으면 고객들이 써보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아이디어가 처음에 나오면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뭐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죠. 제품과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고객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BM2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고객들의 반응이 또 있죠. 그럼 이거 반응해서 BM3로 이제 발전하죠.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품과 서비스, 그걸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죠. 즉,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죠. 그러면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피봇 활동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봇 활동. 그래서 창업 기업은 기술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제품 나오면 그게 완벽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피벗 활동을 전환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와 같은 창업 기업 특성상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기본 설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성을 향상시키고 또는 부족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이제 모습을 그린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일종의 집과 비교한다면 저는 이제 기초 설계다, 건축물의 기초 설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 설계 시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기본 설계 없이 집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붕괴되는, 그죠? 집이 무너져 버리는. 왜?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조금 있다가 집이 이제 무너지는, 건축물이 이제 무너지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듯이. 그러니까 기초 설계도 없이 집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기초가 탄탄하겠습니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즉 비즈니스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본 설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마치 기초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만큼 높다. 그래서 창업기업한테는 이제 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기초 기본 설계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 차이를 조금 더 본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즉 뭐냐면 what is the profit model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한 기초 설계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기초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 구체적인 뭐 상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how입니다. how.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방법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How to execute. 그래서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충분한지, 팀은 어떻게 구성할 까, 자금, 생산, 마케팅, 추진 일정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업 계획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의 기본 설계, 사업 계획서는 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 설계에 대한 상세 설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변화가 필요한데요. 한 번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도업체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가 코닥인데요. 이 코닥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필름 시장을 이제 굉장히 지배했죠. 전 세계 어떤 그 시장 점유율, 필름 시장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이 코닥이 이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사가 만든 필름 시장에 이제 이 새로운 디카 시장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해서 디지털 그 카메라에 대한 상용화 버전을 개발하는데 계속 이제 미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디카 시장이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휩쓸 때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지만 이미 선도 업체들이 다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도 업체라도 언제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IBM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 혁신이 무엇이냐 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많은 CEO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만큼 이제 CEO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경쟁 우위를 이렇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여기 보시면 이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 기존의 어떤 이제 생산성 향상 뭐 이런 혁신 활동에 대비 거의 뭐 한 3배, 4배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도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 이제 미국의 컨설팅 기업 추브레인에서 이제 실패한 창업 기업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top 20 reasons start to fail. 그래서 실패한 원인, 상위 20개가 뭐냐 했더니 1위가 ignore customer, 2위가 no market needs. 그래서 뭐냐면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했다. 그다음에 2위는 시장 수요보다 이제 문제 해결책. 시장에서 원은 별로 필요치 않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고객 지향적 제품 개발 또는 뭐 가치 창출을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 개발자 위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고객들한테 외면받았던 것이 가장 이제 큰 실패 요인이더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도 결국은 고객 지향적, 즉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와 같이 즉 고객 지향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런 이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역시 이와 같은 고객 지향적 제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이제 요인 내용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의 그럼 성공 요소는 뭐냐, 구성 요소는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소는 크게 이제 경쟁력 요소하고 지속성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명확해야 된다. 뚜렷해야 된다. 지속성의 요인은 이제 선순환 구조와 모방 불가능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명확한 가치 제한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관점에서 문제 해결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그 가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나노라는 그 자동차가 있는데요. 나노는 이제 인도의 아주 저가형 자동차입니다. 저가형 자동차. 그럼 나노의 이 저가형 자동차의 나노의 가치는 뭐냐,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이 뭐냐, 이게 과연 명확하냐 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이 자동차, 이 나노의 자동차는 이제 인도의 대기업 회장 라탄 나발 타타가 이제 보면은 인도에는 좀 아무래도 이 소득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쿠터를 타고 보통 많이 다니는데 여기 보면 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기들 3명 뭐 심지어 4명 그 좁은 스쿠터에 한 가족이 한 5-6명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일가족 그냥 몰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저 너무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합리적 가격의 운송수단, 아주 저가형, 그렇다고 아주 뭐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이런 이제 운송수단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중산층 이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이 자동차 나노를 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노의 그럼 가치는 뭐냐? 초저가입니다. 초저가. 예, 그래서 하나에 약 280만 원.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초저가의 가치. 하지만 가성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된 이런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도 하나, 그다음에 뭐 윈드 브러시도 하나, 그다음에 뭐 당연히 파워 이런 뭐 운전 파워 스티어링 이런 건 없죠. 예. 모든 원가를 줄여서 이와 같은 나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치 제한은 가성비 좋은 저가형 안전한 자동차다.
이게 이제 명확한 가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객한테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 명확한 가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 메커니즘이에요.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사례로서 이제 뭐 힐티 사례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형 전동 공구 제작사입니다. 생산업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팔고 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런 그 비싼 그 전동 공구를 이제 구입을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근로자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그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싸게 렌탈 그래서 매달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크게 뭐 비싼 그 돈을 안 주고라도 얼마든지 구입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렌탈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 메커니즘, 그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정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구성 요소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 요인에는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요. 이 선순환 구조는 뭐냐면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럼 기업은 그 기업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에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IBM 같은 경우에 뭐 요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PC 또 갭도 뭐 다양한 뭐 후드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발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그런 사례입니다. 대응한 사례인데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자라 같은 경우가 여기 또 해당이 돼요. 그 자라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 후 4주 만에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또 바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패션업계에서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신제품 출시를 이제 4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패션 트렌드가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빨리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 매장의 포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어떤 상품이 이제 인기 있고 어떤 상품이 인기가 없는지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생산 라인을 바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4주 만에 신제품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요인, 비즈니스 모델의 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방 불가능성.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서는 뭐 타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이런 방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허죠. 특허 이런 것을 등록을 통해서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배웠던 비즈니스 모델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비즈니스 모델 이제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고객한테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쉽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스트랄드의 이제 캔버스가 대표적이고요. 이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9가지 이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치 제한, 목표 고객, 유통 채널, 고객 관계, 가치 형태, 역량, 파트너십, 비용률, 수익 모델. 이렇게 이제 9가지 구성 요소로 블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 9블록 캔버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자세히 보면은 앞에 5개는 뭐냐면 마켓과 고객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거냐? 이 가치를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자, 그래서 고객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예, 수익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프로핏. 그래서 앞에 다섯 블락은 시장과 이제 고객을 의미하고요. 그 뒤에 이제 네 개의 블락은 그럼 이와 같은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생산과 오퍼레이션이 뭐냐? 그래서 이 가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어떤 그 자원과 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파트너와 또 어떤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가 생기죠? 비용이 생기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쪽에 이렇게 네 개의 블락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해서 정리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샘플 사례를 가지고 한번 쭉 실습으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례는 이제 뭐냐면 리멤버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명함 관리 어플리케이션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명함을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종이로 된 명함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내용이 이 정보가 변경되면 다시 또 명함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함이 또 많아지면 이걸 검색하고 찾고 하는데 굉장히 또 어렵죠. 그래서 디지털 명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명함을 만들어서 핸드폰에서 명함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검색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리멤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요 회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크게 누구냐? 고객한테 뭘 줄 거냐? 어떻게 줄 건데? 그 비용은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뭐고? 그 다섯 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고객 비즈니스 이제 리멤버 사례입니다. 고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직장인, 사업가 중에는 소량과 대량으로 주문하는 이제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이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데, 그 리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편리성, 또 정확성, 또 정보를 보완한 정보 보안성,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이런 가치를 여기에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밸류를 어떻게 전달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채널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보한 고객한테는 그럼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이 리멤버 같은 경우는 명함을 수정하는 것을 자동 업데이트 한다든지, 또 대량의 명함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팀 단위로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신청하면은 뭐 회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고객을 계속적으로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활동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수익이 발생하느냐? 명함 관리 서비스를 함으로 인한 수수료나 또는 광고 수익이 주요 수익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섯 개를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한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자원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명함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명함 관리 전문 인력, 플랫폼, 시설, 장비, 자금. 이게 이제 주요 자원이 되고요. 이 자원을 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네, 여기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로세스. 네,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든지 고객 확보, 유지 관리,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파트너 네트워크는 뭐냐? 파트너. 여기서 보면 이제 하드웨어 업체라든지 보안 관리 업체, 물류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파트너 기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게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인건비, 임차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비용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개의 블락에 대한 정보를 다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리멤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캔버스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가치와 채널과 관계와 자원과 활동과 파트너십과 수익원과 비용 구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한 비즈니스 캔버스의 장점은 뭐냐면 리멤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리멤버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설계, 그죠? 창출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체계적으로 잘 작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O2O 병원 예약 앱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비브로스는 O2O 병원 예약 앱 서비스를 개발했는데요. 서비스 개시 4개월이 지난 월 3만 건 이상의 접수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개인 병원 중 약 한 4천여 곳이 똑딱 앱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똑딱 앱을 통해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또는 이제 기존 최대 주주인 유비케어로부터 13억 등 총 33억 규모의 추가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창업론 8번째 시간,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